뭐냐면은 고령화 사회에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복지는 이제 할 만큼 다 했거든. 또 다른 복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복지가 나온 게 이제 병원 동행 매니저다. 이때까지 그 복지는 대부분 보면은 그 노인 복지 중에서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 한계를 이제 뛰어넘은 요거는 노인 복지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장년층 복지도 아닌 것이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복지 중에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애도 다칠 수도 있고 어른도 다칠 수도 있고 또 고령 인구 같은 경우는 또 고령 인구대로 이렇게 병원 갈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 의학이 발달 엄청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병원 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 소리 무슨 소리냐면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는데 환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환자가 줄어들어야 병원도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는 70대 80년대에 비해서 지금 환자 수가 줄었나요? 아니요. 더 늘어났죠. 네. 과학이 발달하는데 의학이 발달하는데 왜 우리는 환자가 더 늘어날까? 고령화사회. 그럼 고령 인구만 환자가 늘어나야 되잖아. 먹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환경은. 과학과 의학이 우리 생활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을 못 따라갑니다. 자, 뭔 소리냐면 과학과 의학을 발달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모든 국민을, 사람을 그 시스템 안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자, 뭔 소리냐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병조차도 환자시키는 거죠. 대상을 환자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의학 분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죠. 또 심리적으로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안 가면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다 낫는 걸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는 감기 정도는 그냥 집에서 생강차 끓여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병원을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약제 먹고 그래 해도 일주일 갑니다. 그래 가만히 있어도 일주일, 병원을 가도 일주일입니다. 근데 약을 먹다 보니까 주사 먹고 약 먹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바이러스가 그 약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또 생길 때는 그 더 큰 독한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질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커집니다. 자, 그에 맞춰서 또 의료계나 과학계에서는 더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게 못 따라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거죠. 자, 옛날에는 우리가 4대 성인병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뭡니까? 당뇨, 고혈압, 암, 뭐 이런 거 4대 성인병 있잖아요. 그죠? 비만, 두통. 자, 근데 지금은 성인병이라고 소리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자, 성인병은 말 그대로 성인들한테 생기는 거잖아. 자, 그런데 지금 성인한테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소아암, 소아당뇨, 소아비만, 소아들한테 다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성인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원인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보니까 생활 습관에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성인병이라는 소리 안 하고 생활 습관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질병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질병이 늘어나면 또 옛날에 민간요법으로서 집에서 대부분 약달을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귀찮고 또 민간요법 자체를 믿지 않잖아요. 또 못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병원에 가야 되죠. 병원에 가야만 낫는다는 그런 이미지를 엄청 심어줬죠. 그래서 자세히 알고 보면은 우리 병원에서 오히려 기득권에서 오히려 질병을 더 만들어내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고령화 시대를 반영 행동했지만은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난다. 그 1인 가구 늘어나는 게 누군가가 케어해주고 밤새도록 간호해주고 이러면은 또 나을 수 있는데 안 해주니까 결국 본인들이 직접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좀 늘어나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해주고 머리에 물수건 간접해주고 이래 옛날에 다 그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은 병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 늘어나면서
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병원에 가는 횟수가 더 늘어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진료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제때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가고 싶은데 또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를 많이 해봤거든. 자, 이제 북미 유럽 쪽도 마찬가지인데 스웨덴 덴마크는 우리가 말하는 그 봉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봉사는 무료 봉사잖아요, 대부분이죠. 네. 자,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는 무료 봉사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도 지금 그걸 겪고 있잖아요, 지금. 자, 옛날에 우리가 요양보호사 하던 일 그냥 우리가 봉사를 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하던 일 초창기에 우리 희망 나눔 클럽이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봉사로서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휠체어 타는 사람이 혼자 집에서 있다. 그러면 가서 빨래도 해주기도 하고 같이 혼자 밥 먹는 게 슬프가 와서 같이 밥 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은 하나의 직업이 되어가지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직업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그 옛날에 봉사하던 게 지금은 직업이 됐잖아요. 그 무료 봉사가 없습니다. 지금 북미 쪽, 유럽 쪽이 지금 그렇습니다. 스웨덴, 덴마크는 오래되고 그렇게 한 지금. 그래서 무료 봉사는 없어요.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직업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미 병원 동행 매니저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왔다 갔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심리까지도 우리는 전수직 지원을 해줘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케어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응급처치라든지 응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런 거. 그 다음 책임감을 통한 만족도도 확대돼야 되고 전문적인 정석의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서 들락날락 하면은 환자가 긍정적인 심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아까처럼 고독사도 예방하고 질병도 빨리 낫는데 긍정적인 심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질병이 빨리 또 안 나아요. 대부분 우리는 병은 의사가 나선다고 생각하죠. 의사가 100% 나서지 않습니다. 의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처리만 할 뿐이지 실제로 나서는 것은 우리 몸은 자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약의 힘을 빌리는 거지 약에 100%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사고 어떤 약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처방을 의사가 하는 거지 실제로 낫는 거는 본인들이 낫습니다. 본인들이 거부를 해버리면 절대 안 낫습니다. 그걸 갖다가 위약 처방 들어봤습니까? 플라시보 효과 들어봤습니까? 자, 위약 처방을 하는데 우리 개인은 전부 다 자기 면역 치유 또는 자기 치유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은 수의사가 필요 없는데 반려동물들은 수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은 상처가 났다 자기들끼리 치료 못 싸워가지고 상처 났다 그럼 어쩌는 줄 아닙니까? 그냥 동물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물소에 가서 심신을 쉬고 며칠 쉬고 나오면은 낫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좀 상처 났다 아니면 감기 걸렸다 하면은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또 죽거리 가지고 막 하고 그걸 하죠. 먹여야 난다면서 먹여야 힘내서 난다면서. 근데 안 땡기는데 억지로 먹이잖아 우리는. 근데 안 땡길 때는 절대 주면 안 돼요. 오히려 질병이 더 안 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오히려 굶어가지고 바이러스를 군가치게 해요. 근데 우리는 바이러스를 자꾸 키우게 되거든. 먹어야 힘든다고.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병원에서도 단식하고 하는데 먹기 싫은데 안 땡기는 걸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질병이 더 문제가 생기고. 왜 그러냐면은 자, 예를 들면은 어깨에 상처가 났다. 자, 어깨에 상처가 났으면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의 힘도 빌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치유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그 에너지를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상처 치유가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치유하는 쪽에 상처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낙산사에 불이 났다.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낙산사로 가야 빨리 불 끄잖아. 근데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불이 나버렸다. 그럼 소방관이 모자라서 낙산사를 빨리 못 간다. 그러면 낙산대로 더 많이 타고 이런 데도 더 많이 타는 거예요.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몸은 어느 한쪽에 상처가 나면은 백혈구가 적혈구가 막 한쪽으로 모이거든. 그 외식 침입하면 막으려고. 그래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른 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제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은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다 가버리거든. 그 치유할 능력이 더 약화됩니다. 그래서 금식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건강에도 옛날 같은 경우는 육체적 노동 많이 할 때 같은 모르는데 지금은 육체적 노동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간헐적 단식이라 해가지고 하루에 2끼 정도 먹는다든지 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아예 하루 종일 굶는다든지 속을 비웁니다. 속을 비우고 해가지고 그 소화시키려고 했던 그 에너지가 다른 쪽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 근데 뭐 예를 들면 세포 생성되는 쪽에 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피부가 보송보송해지고 막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먹는 쪽으로 막 에너지가 낭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겁니다. 왜 위로 안 해주냐? 그러지. 그러니까 결국은 뭔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 공격성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나를 좀 알아달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표현 자체가 부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어릴 때 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면은 여학생이 고무줄놀이 하면은 관심 있는 여학생한테 고무줄 끌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약간 이제 표현 자체를 긍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하면은 우리 사회가 부끄러우니까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죠. 할머니에 대한 이 의사소통할 때 나중에 그 시골 설계가 좀 천천히 합니다.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센터, 노인 전문 병원, 요양시설, 경로당, 실무타원 이렇게 이제 하기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데 나가서 이제 병원 매니저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노년기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자가 노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전문적인 정서, 심리적 문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병원의 의료 외적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 외적 서비스 품질은 우리가 병원 매니저가 사실 할 건 아니고 다른 부분들